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신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몸살 감기? 우리 보통 이제 몸살 감기 있을 때 그런 몸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전신 통증이 대처는 쉽잖아요. 몸살 기운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이레놀 먹거든요. 근데 이제 조제는 해주시더라고요. 진통제를. 그러니까 몸이 이제 너무 아프고 그러면 지금 진통제를 먹으라고 조제는 해주는데, 저는 이제 진통제보다는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뭐 정확한 그 의학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간에는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신장 쪽에 무리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타이레놀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이식을 해서 신장하고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다 보니까 타이레놀을 먹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년 정도 지금 타이레놀을 뭐 거의 매일 먹지는 않지만,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주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몸살 기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유난히 몸이 약했던 곳.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쪽 발목이 다 분질러졌거든요.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금가고 했는데, 이 발목 쪽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평상시에 몸이 좀 약하다는 곳에 더 많이 아팠어요. 통증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통증은 보통 항암 주사를 맞고 일주일 전후로가 복합적으로 많이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는 부작용이 없다, 그건 아닌데, 일주일 전으로 이제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통증도 그때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하고 약간 틀리죠.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통증이라는 게 사실 약간 만성화돼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뭐 아프면 약 먹고, 뭐 괜찮으면 또 안 먹고, 뭐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온가요? 그러면 한 7일 전후로 많이 온다, 좀 심하게 온다. 뭐 그때 옛날처럼 진통제가 뭐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그러면 뭐 나중에 그 내성이 돼가지고 그 진통제가 뭐 효과가 떨어지니,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약이 많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아프면 그냥 드세요. 그리고 병원도 옛날하고 좀 트렌드가 틀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아프면 좀 웬만하면 참고 견디다가 정 안 되면 진통제 먹고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병원 가서 그냥 좀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놓고, 그러니까 통증을 그렇게 참아라 이런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참아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또 집에서도 전신이 안 좋고 그러면 언제든지 약을 드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통증을 줄이는 방법. 네.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별다른 건 없고요. 어, 활동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립성 저혈압,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활동은 못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으면 집안에서도 꾸준히 활동해라.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생전에 안 해보던 음식에 갑자기 취미가 생겼어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자주 만들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막 음식 만들다가 힘들면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 만드는 뭔가 취미가 있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꼭 아프다 해가지고 무조건 누워있고 아프다고 그냥 끙끙끙 앓고 있다고 그게 결코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신 분들을 보면 저녁에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저녁에 많이 아픈 이유가 그 저녁에 다른 데 신경 쓸 데가 없어서 저녁에 그 아픈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아프대잖아요. 어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전신에 통증이 좀 있어도 좀 참아집니다. 예, 근데 그냥 너대로 아프다고 그냥 나 아파 하고 누워만 있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저는 자꾸 뭔가 시간 보낼 수 있는 활동성이 있는 것들을 자주 해라. 음식 만드는 것 전 추천합니다. 왜?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그냥 항암 기간 내내 음식 만드는 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먹지만 우리 가족들이 먹으면 너무 좋았고 재밌고 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몸만 더 아픕니다. 활동하십시오. 즐겁게 활동하시고 그러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약물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약물로 조절할 수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물 그러면 진통제, 뭐 저 같은 경우는 타이네롤 뭐 이런 것을 먹었는데 굳이 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좀 아프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목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뭐 파스를 정말 많이 발랐어요. 발목 쪽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약한 부위에 통증이 심하면 파스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기는 게 좋다. 그래도 아프죠. 그래도 아프고 그래도 힘들고 아니 전혀 뭐 통증 없이 지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을만 하면 그냥 참으시고 아니면 좀 많이 아프면 하고 뭐 약 드시고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때 돼서 약 먹는 분들 그냥 보통 항암 주사 맞고 7일 전후에 뭐죠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되면 의뢰 그냥 진통제를 안 아픈데도 먹고 이건 전 반대예요. 예. 그냥 아프면 드시라는 거지 아플 걸 예상해서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것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드시고요. 안 아프면 또 하고. 근데 약은 그냥 타세요. 저는 약을 그냥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지어준 약은 일단 다 탔어요. 다 타고 나중에 거기 조제 받은 거에서 약이 좀 남잖아요. 그럼 항암 끝나고 버린 약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뭐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나 이거 남았으니까 요것은 요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4차, 5차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5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6차 때 교수님한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좀 늦춰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6차를. 그래서 그래 싫다고. 그래도 빨리 맞고 끝내는 게 좋지. 그래서 다 맞고, 제 시간에 맞고 그랬는데, 점점 힘들어요. 그리고 기력도 떨어지고, 처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근데 통증은 예, 여전합니다. 여전하니까 그냥 아프면 드시고 건강하게 이겨내십시오. 예, 통증 참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